네, 압력 유량 프로파일링,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 이게 왜 좋은지, 압력 프로파일링, 유량 프로파일링을 왜 해야 되는지 대부분 모른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 유량이랑 압력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개념을 정립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대상이 되는 머신은 바로 스트라다 EP입니다. 스트라다 EP는 라마르조코,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머신 제조사죠. 라마르조코에서 이제 압력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해서 세계의 각국에 유수한 바리스타들과 협업을 통해서 제작이 된 에스프레소 머신이고요.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는 머신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전에 이 압력 프로파일링의 개념이 도입됐을 때는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많이 그 명성이 조금은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압력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머신이기 때문에 이 머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머신을 토대로 압력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스트라다 EP 같은 경우는 뭐 외관상으로는 스트라다 MP하고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메커니즘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압력 프로파일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EP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 설명하는데 좀 좋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라마르조코에서 압력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네님께서 3년 동안 사용을 하셨던 머신이네. 저보다 사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또 대화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공해 드리는 자료는 그 왼쪽 하단에 이 라마르조코 EP에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USB를 꽂아가지고 입력을 할 수 있는 프로파일 에디터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골든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바리스타, 여러 많은 바리스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라마르조코에서 설명을 하는 골든 프로파일입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대다수 일반적인 수출에는 다 웬만큼 잘 맞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률, 황금비 뭐 이런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한 개념의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로 갈수록 자, 최초 0초에서 30초 이 가로축은 이제 보시다시피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10초까지는 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죠. 근데 12바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장이나 혹은 가정에서 사용을 하시는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대부분 압력 조절이 안 되는 플랫 프로파일 머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머신들하고는 굉장히 프로파일 양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초까지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서 12바를 찍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쭉 옆으로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 스트라다 EP의 골든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12바를 찍고 그대로 30초까지 하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샘플로 12바까지 도달을 했다가 그 30초까지는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압력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요거는 시간은 사실은 커피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압력에 대한 이 양상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 방송을 많이 보시고 같이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프로파일은 사실은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들, 특히 가변압이 되는 에스프레소 머신들에서도 이 프로파일 그대로 이 재현을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이것들은 어떤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할 수 있냐면
압력을 RPM을 조절하는 펌프들을 가지고 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머신들이 이 그래프하고 유사한 형태의 그 압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0에서 10초까지 12바로 이 직선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구조는 펌프에 톱니바퀴 같은 기어 펌프가 달려 있거나 혹은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는 모터를 단 펌프들이 가능한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시네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대표적인 프로파일링 머신이기도 한데 그런 경우는 이러한 점진적 상승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단 램핑이라 그래서 계단식으로 자 여기 지금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2바면 2바에서 쭉 올라갔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 한 단계 더 위에 8바로 쭉 상승하거나 하는 이 계단식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과 조금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엄청나게 큰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머신들도 저압에서 시작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중간값 정도로 평균치를 잡아놓으면 점진적 상승이 아니더라도 뭐 5초 구간까지는 한 5바까지 상승했다가 나머지 10초 구간에는 또 12바까지 상승하고 나머지도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한님 맞습니다. 기어 모터나 기어 펌프, 그러니까 기어 펌프가 앞에 헤드부를 그냥 기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로터리 베인도 요새는 RPM을 조절할 수 있는 DC 모터 같은 경우를 단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새는 방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방식이 잘 먹히더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드 EP 같은 경우는 압력을 12바까지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고압을 사용했다가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걸 쓰더라. 자, 이게 그냥 거의 모든 커피에도 괜찮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더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들어보시면 그래. 우리 머신은 스트라다 EP가 아니지만 이런 걸 좀 적용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적혀 있어요. 이 솔루빌리티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빈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가 로스팅에 따라서 우리가 물에 장을 녹는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라마르조코도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물에 잘 녹는 그러한 원두, 특히 이 덴시티, 이 조밀도가 혹은 낮은, 잘 그라인딩이 되겠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이런 특성은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두 자체가 원래 이 덴시티가 낮은, 밀도가 낮은 경향을 갖고 있는 이 원두들, 생두단에서부터 원래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로스팅을 해도 이런 특성을 갖겠죠. 혹은 로스팅을 다크하게 가져가거나 혹은 급격하게 이 팽창 시간을 가져가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 또 이 조직이 성그러지죠. 이 밀도가 낮아집니다.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빈들은 그라인딩을 했을 때 추출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추출에는 지금 보시는 압력을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가져갑니다. 아까 12바까지 올렸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린 상태죠. 프리인퓨전의 최고치 도달하는 압력을 12바에서 6바까지 또 낮춰봤더니 이것도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커피에서요. 자, 조금 개념 잡히시죠? 그 다음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하이 솔루빌리티였는데 이제는 적당히 일반적인 커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밀도도 일반적인 밀도를 가지고 있는 커피들 경우에는 이 압력을 조금 더 올렸어요. 약간 12바였는데 방금 전에는 6바였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의 9바입니다. 9바까지 올렸다가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플랫 프로파일링이 아니죠. 전부 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골든 프로파일에서 압력 수치, 특히 이 인퓨전 단에서 압력 수치만 달라집니다. 요거는 사실은 프리인퓨전의 유량하고도 관련이 있죠. 프리인퓨전에 대한 유량편을 보시지 못한 분이라면 제 유튜브 채널에도 프리인퓨전 관련해가지고 이 총 영상을 굉장히 짧다 해도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30분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다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방금 설명을 드렸던 그 라마르조코의 이 빈, 그 다음에 골든 프로파일하고 좀 다르게 예전의 역사적인 에스프레소 머신들의 특성을 조금 같이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 프로파일들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도 이런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건데, 제일 앞에 있는 그림을 살짝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걸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 에스프레소의 최초 초기 모델은 증기압을 사용하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모카포트에서 사용하는 구조에 가까운 형태로 초기에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이제 추출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압력이 1.5바 정도 혹은 1바 초기 정도로만 잡혀 있습니다. 시간이 길죠? 네, 1바 정도에서 60초까지도 가고 뭐 혹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게 초기 모습이고, 이게 궁금하면 지금도 스트라다 같은 혹은 프로파일링이 되는 압력 프로파일링이 되는 머신들은 이러한 형태로 아주 예전에 그 에스프레소 머신들을 흉내내기가 가능합니다. 모카포트로 끓이는 에스프레소를 이러한 머신들로 흉내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카포트는 사실 굉장히 고온의 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머신들에서도 물의 온도를 굉장히 뜨겁게 세팅을 해 둔 상태에서 이러한 프로파일로 추출을 해보면, 만약에 모카포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에스프레소 머신으로도 그러한 느낌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에스프레소 머신의 역사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그 역사에 등장했던 에스프레소 머신들의 형태를 프로파일링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레버 머신입니다. 특히 스프링 레버 머신이죠. 보시면 제가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레버식 에스프레소 머신도 똑같아요. 이 압력, 그러니까 스팀 보일러의 압력으로 추출수를 유입을 시키는, 그룹 헤드로 유입을 시키는 구조였기 때문에 레버를 당기면 물이 이 그룹 헤드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스팀 보일러가 밀어붙이는 압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의 압력은 프리인퓨전 압력이 되겠죠. 그게 한 1바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후로는 압력이 레버 머신의 경우는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다가 레버의 장력이 풀리면서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형태의 프로파일로 레버 머신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구바 머신들, 구바의 플랫 프로파일링 머신을 흉내내는 형태의 이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다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추출의 흐름을 따라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토대로 라마르조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두 특성에 맞게끔 이러한 프로파일을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자, 여기 보시는 사이트 주소로 가시면 이러한 매뉴얼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한님 맞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증기압으로 갔다가 레버 머신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레버 머신에서 그 E61이 등장하면서 어떠한 가장 큰 혁명적인 일이 있었냐면, 레버 머신에서 보시면 물을 끓일 때는 히터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히터뿐만이 아니라 화덕 같은 경우에서 밑에서 보일러에 직접 이 열원으로 이 불을 떼는 형태로 실제로 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물을 끓이는 거는 화력으로 끓이고, 그 다음에 추출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사람이 힘을 가해서 스프링이 장력을 걸어주는 형태로 갔으니까 에너지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E61이 어떤 구조로 만들었냐면, 전기 하나로 모든 물을 끓이는 에너지, 추출하는 에너지로 통합시킨 그 공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구바의 압력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우리는 무조건 구바가 좋아요 라고 해서 그 구바가 탄생이 된 게 아니라,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스프링 레버 머신은 빠른 추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모카포트나 증기압 머신들이
추출에 오래 걸리는 것을 더 가는 입자로 더 진하고 더 빠른 추출을 가능하게 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했으니까 스프링 레버를 썼는데 그때 한 12바 정도까지 올라갔다더라.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그 레버 스프링 머신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 대략 한 12바에서 조금 낮거나 조금 높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펌프라는 방식으로 대체하려다 보니까 그럼 적정 압력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12바에서 시작해서 후반으로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 어딘가에 압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바가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커피라는 것들이 일종의 경험적인 내용을 수렴해서 그게 최적의 결과를 내는 값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데이터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일종의 9바에서 혹은 8바에서 10바에서 괜찮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2가 아니죠. 페마의 경우는 261을 개발하면서 얘는 그때는 가변압이라고 하는 가변 펌프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의 압력을 만들었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9바 정도의 수렴이 된 것이 지금 마치 9바가 제일 최고다라는 형태로 지금 흘러내려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어요. 논문들이 있고 여태껏 발표됐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9바가 왜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건 없고요. 뭐 심지어 뭐 1, 2,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의 종주국인 이탈리아의 어떠한 전통적인 에스프레소의 규정을 봐도 뭐 8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몇 바, 2바, 뭐 이 사이에 레인지로 정의를 하지 딱 몇 바가 최고입니다라는 거는 없더라.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님처럼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주시니까 설명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압력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게, 레버 머신이나 기존의 어떠한 형태의 에스프레소 머신들의 좋은 부분을, 지금의 형태의 기술로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이 압력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을 재현하기 위해서 신기술로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레버 머신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재현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요게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굉장히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갖고 있었던 건데 그 라마르조크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던 어떤 회의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 지금 색상이 잘 보이시진 않지만 어느 정도 구별은 되실 거예요. 요렇게 디자인 프레셔가 있습니다. 이건 스트라다 EP의 경우에요. 그 RPM을 조절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인데 이렇게 RPM을 조절해서 이 압력값을 디자인해서 목표값을 입력을 해놓고 실제로 추출되는 이 로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형태로 추출되는지를 봤더니 실제 내가 의도한 건 이 압력이었는데 이 압력으로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모터 볼트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볼트를 조절해가지고 RPM을 바꾸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측정된 압력을 실제로 그 머신 부에서 실제로 그러면 목표값을 얼마나 많이 추정하면서 따라가느냐, 재현하느냐 해봤더니 볼트에 따라서 이런 압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라마르조크 EP 개발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존재는 해요. 내가 의도한 프로파일대로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의도한 대로 잘 안 될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얘만 그러느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압력 프로파일링이 되는 그 에스프레소 머신들을 실제로 측정을 해 봐도 그런 경우가 조금 보여져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머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요거는 다단 형태로 이제 추출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의 그 머신에 벨카 필터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머신에 커피퍽에 걸리는 압력을 측정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요걸 해보니까 압력이 이렇게 보시면 뭔가 플랫하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는 사실 되게 양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커피퍽이라고 하는 하나의 저항이 일종의 가변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그냥 의도대로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진 않아요. 갑자기 커피퍽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채널링이 크게 발생을 한다던가 혹은 외부의 어떠한 제어 측의 전압의 미세한 조절 때문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던가 혹은 이어 뒤에 설명을 할 클로즈드 루프 그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드백을 받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부각 칠리맛, 네, 칠리맛 김부각님이시죠. 압력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RPM을 제어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한데 핸들을 돌리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람이 이 피드백 루프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실제로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덜 가면 핸들을 더 꺾게 되죠. 사람의 경우는 이게 그래도 즉각적인데 이 머신들 특히 에스프레소 수출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그거를 네, 뒤에 있는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런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머신아 너 왜 이러니?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머신이 사람이 의도한 것처럼 추출을 하면 좋을 텐데 머신은 정말 단순합니다.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설계된 명령대로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닉 조라고 하는 이 스페셜티 커피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국계 미국인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이 스트라드 EP를 초창기에 쓰면서 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클로즈드 피드백 루프의 단점이 뭐냐?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아마 차트가 있을 건데요. 요거는 제가 라마르조코의 이 플랫 프로파일링 그래프를 일단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이게 설계된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쭉 가면 좋을 건데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완벽히 수평적인 그래프는 절대 그려지지 않아요. 일반적인 머신에서 추출할 때.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은 아까 전에 클로즈드 피드백 루프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머신은 구바로 추출이 되어야 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너는 무조건 구바여야 해. 그러면 실제로 물을 보내요. 그래서 측정되는 압력, 그룹 헤드 어딘가에는 그 압력을 측정을 하고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관로에 존재하던가요. 자, 그러면 압력 트랜듀서를 통해서 압력을 피드백을 받아요. 지금 9바야? 몇 바야? 해보니까 9바가 아니고 지금 8바예요. 그러면 머신은 그 8바를 감지한 다음에 펌프에 명령을 내립니다. 야 지금 8바니까 1바 올려. 1바를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1바를 올렸더니 실제로 9바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바를 올렸더니 커피퍽에서 어떠한 채널링이 발생을 합니다. 채널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플로우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로렛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 때문에 커피퍽이 안정적인 상황이 돼서 커피퍽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유량이 토출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건 제가 항상 추출 유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채널링이 갑자기 발생하면 한쪽으로 유량이 증가해 버려요.
유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압력이 소실된다는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왜 유량이 갑자기 증가를 했으면 저항이 지금 작아졌다는 거잖아요. 저항이 작아졌으면 지금 압력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거는 채널링 때문에 압력이 지금 하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신은 지금 당장 생각하면 어떤 판단밖에 못하냐면 야 아까 내가 8바여서 9바로 1바 올렸는데 왜 8바지? 다시 1바를 더 올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떠한 현상이 퍽에 일어날까요? 퍽의 채널링인지 이게 압력이 커피 퍽의 저항이 소실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건지 머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9바, 이 시점에서 9바여야 하면 그걸 그냥 9바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추출을 굉장히 악화시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채널링이 발생하면 국지적인 과다 추출이 일어나겠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추출이 발생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외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국소 부의 추출이 축소되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뭐 퍽 전체에 있어서 불균일 추출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얘는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압력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추출이라고 보기 힘든 추출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지니까 닉조라고 하는 분이 자 그러면 이 피드백 루프를 받지 않도록 야 그냥 머신에서 세팅된 최초의 이 유량하고 그 주어진 RPM만 반영하도록 하자. 지금 퍽에서 측정된 압력을 다시 되먹이지 말자. 피드백 받지 말자라고 하는 이 모딩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판에 점퍼를 세팅을 해가지고 그런 걸 바꾸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형태의 클로즈드 피드백 루프를 받는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클로즈드 피드백 루프의 단점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풍선대장군님 괜찮습니다. 지금 뒤로 가기 하시면 이제 네, 앞부분 놓친 부분은 따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1.5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말고도 제가 추출을 하면서 발견했던 큰 문제가 있었어요. 9바로 추출을 하다가 후반부를 만약에 제가 한 3바나 4바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압력이 증가를 해서 추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압력을 낮췄어요. 맞습니다. 커피퍽이 처음에 탬핑했던 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요. 퍽이 깨지진 않는데 미아타님 좋은 말씀이신데 깨진다기보다는 퍽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압력의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큰 압력이 가해지다가 갑자기 낮은 압력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탬핑 압력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여전히 센 압력, 4기압, 5기압 정도가 됐는데도 그때보다 퍽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맞아요. 네네님 말씀처럼 강한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전환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커피퍽이 높이가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급격한 압력의 변화입니다. 특히 추출 후반부에. 추출 전반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저압으로 저희가 인퓨전을 하다가 고압으로 올라갈 경우는 커피퍽이 더 압착이 되면 압착이 됐지 팽창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팽창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역압이 발생을 해서 얘가 그냥 높이가 증가를 하고 이 공극이 늘어나 버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공극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커피는
기본적으로 저항을 만드는 구조는 커피퍽과 입자 사이의 공극입니다. 커피퍽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극이 물이 지나가는 채널의 그 직경을, 그러니까 모세관들의 다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그 직경을 결정을 하는데 갑자기 압력이 하강을 해버리면 급격하게 퍽의 공극이 증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저항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실제로 커피퍽 사이에 어떠한 유의미한 추출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은 흘러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의 어떠한 추출의 개념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어서 요거를 제가 이제 패트리온 상에 그 두 편의 글로 나눠가지고 이러한 영상하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퍽에 있어서 다단으로 올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단으로 급격하게, 특히 뭐 저단으로 살짝 내리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머신들이 다단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머신이 워낙 많기 때문에 후반부에 급격하게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은 오히려 큰 의미가 없다, 추출에 있어서. 그래서 스트라다 같은 경우는 아까 저 설명을 드렸지만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다가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급격한 현상이 눈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드려서 그게 뭐 그렇게 크겠어 라고 하는데, 이거 눈으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확 올라가요. 근데 그게 탬핑으로 최초에 L을 걸었던 압력보다 훨씬 큰 압력으로 바뀐 거지만,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는 그런 재미난 현상을,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지 못한 현상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오늘 또 엘로치오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또 통화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살짝 나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급격한 압력 하강은 추천을 안 드려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뭐 마른연필님 희석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희석인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후반부는 희석입니다. 실제로 이걸 저희가 살라미 테스트라 그러죠. 샷을 구간별로 끊어서 맛보면 오히려 추출 후반부가 별 맛이 없어요. 뭐 쓴맛이 두드러지지도 않고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카페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카페인은 후반에 많이 추출이 되니까 후반부까지 추출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 잘못된 낭설이고, 카페인은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 제일 많이 추출되고 후반부는 적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일반적인 추출은 딜루션 되는, 그러니까 별로 추출되는 애들이 원래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후반부에 가뜩이나 별로 추출이 잘 안 되는데 이런 형태로 압력을 하강하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우리는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후반부에 추출의 성분들이 아예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이 퍽의 안정성 자체가 조금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네, 맞아요. 추출 완료될 때 퍽이 붕 뜨는 모습은, 그건 이제 그건 이거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하겠네요. 아예 압력이 릴리즈가 되면 압력이 빠져서 어디로 가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압력이 빠져서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압력이 이제 주어지는 압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감압된 상태에서도 팽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추출이 종료되면 릴리즈가 되거든요. 압력이 뒤쪽에 이 3way 밸브를 통해서 아예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팽창을 하다 못해 위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작은 입자들을 사용을 하고 그러한 인퓨전이 길게 되는 슬레이어 같은 머신을 사용을 하다가 추출을 마무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에 붙어버립니다. 그냥. 네. 제가 올린 영상 링크 혹시 찾으셨나요? 그러면 여기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올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비슷한 다른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은 있어도, 네.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황YG님 같이 그러니까 후반부를 그냥 끊는 게
오히려 타이밍을 잘 끊는 게 그러니까 자, 타이밍을 잘 끊는 거랑 후반부를 굳이 이렇게까지 낮추는 거랑 크게 다를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요거는 근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의 주제를 파가지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한번 얻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레버머신도 그렇습니다. 레버머신도 중간에 추출 못 멈추니까 그냥 옆으로 치워버리는 것들 네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레님께서 요즘은 추출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지려고 하는 게 테스트 해보면 늘 좋은 결과는 아니라 궁금합니다. 네, 무조건 길게 가지려고 하는 게 좋진 않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8.5바, 9바 같은 압력일 텐데 머신 분석차에 있다고 해도 네, 그래서 이 커피마다 다 당연히 모두 다르고 그 프로파일링 자체가 아까 뭐 스트라다가 그 골든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모든 머신에 또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프로파일 자체를 머신이 의도한 것처럼 커피퍽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커피퍽은 계속 유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머신에 대해서 제가 프로파일링 이야기를 꺼내면서 좀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추출은 프로파일링이 들어간 추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제가 다시 보고 자 머신은 펌프압이 고정화 펌프로 세팅이 됐다라고 해도 커피퍽의 저항 그러니까 자 여러분 20g의 커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출 수율이 20%다 라고 하는 말은 커피퍽 20g에서 20%를 빼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20g의 10%는 2g이고 20%는 4g입니다. 그럼 20g에서 에스프레소 20% 수율을 갖고 있는 컵 한 잔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투입한 20g 중에서 4g을 빼낸 거예요. 20g 중에서 4g을 커피컵으로 옮기면 그 커피컵에 4g이 손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 40g의 그 커피컵의 손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질량입니다. 20%가 사라졌는데 처음에 압력을 그대로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압력이 하강해요. 하강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하강을 하는 것이 커피퍽한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스트라다 같은 경우 플랫 프로파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클로즈드 피드백 루프를 받는 상태라고 하면 커피퍽은 자연스럽게 압력을 잃어서 유량이 증가하고 그런 안정된 구조를 만드는데 그걸 강제로 또 구발을 끼워 맞추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게 옳은가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압력 프로파일, 압력 제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클로즈드 루프 피드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바 펌프가 구바의 압력을 그냥 주는 거예요. 커피가 받든 안 받든 항상 주어진 형태의 9바, 8바, 7바의 압력만 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머신은 커피 퍽의 그 피드백을 받지 않아요. 차라리 프로파일링을 할 거면 그런 형태의 프로파일이 저는 더 맞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피드백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9바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커피 퍽의 어떠한 그 자연스러운 특성을 조금은 이제 인위적으로 바꾸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에는 추출 후반부에는 사실 아까 전에 엄청난 질량이 손실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후반부도 압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높은 압력을 추출할 필요가 있나? 이미 성분은 많이 빠졌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 라마르조크처럼 달성을 정말 정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진짜 저렇게 내릴 수 있으면 저렇게 내리는 것도 나쁘다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거를 피드백 루프를 클로즈드 루프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레버 에스프레소 머신을 보면 그래서 그 맛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서도 있지 않을까. 약간 자연적인 거잖아요. 커피퍽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노화하는 거예요. 젊음을 잃어가고 좋은 맛들이 이미 없는 상태가 되는데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 레버식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장력을 자연스럽게 감압시켜주고 그거는 굉장히 선형적으로 압력이 빠지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이 상생을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이해를 하면서 압력을 릴리즈 해주는 것들. 머자나서 압력 프로파일링 제어편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